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대표팀은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간의 경기에 따라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다음 달 2일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쇼핑한 규모가 9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 매출 신기록입니다. 오늘 사이버 먼데이 쇼핑까지 쇼핑 열기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반대로 오프라인 쇼핑은 크게 줄었습니다. 오프라인에 매장을 찾는 손님들 규모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백신 접종자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은 여전히 사망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 카운티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예보되면서 추위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이번 주 내내 60도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법인 아메리카 신한은행이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문제로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개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사고가 빈번해지자 호주, 캐나다 등 가까운 동맹국들도 미국을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특별 주의를 당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총기 폭력과 관련해서 올해 11월 중순까지 총기 난사 사건이 600건을 돌파했고 이 가운데 21건은 5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보잉 등이 개발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실화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지역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주유소 재고가 바닥나고 건설 현장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법정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50호 클럽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해 관련 수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LA 차저스가 애리조나를 25대 24로 꺾은 가운데 LA 램즈는 캔자스시티에게 10대 26으로 패했습니다. LA 램즈는 사실상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어렵게 됐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 114대 10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비차 주바츠 선수가 31득점, 리바운드 29개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0.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전반에만 2골을 실점해 0대2로 끌려간 한국은 후반 13분과 16분 조규성이 연거포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2대2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후반 23분 쿠두스에게 결승골을 얻어맞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은 1무 1패가 됐습니다. 16강에 진출하려면 잠시 뒤 11시에 열리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경기를 지켜봐야 하고 그리고 12월 2일 열리는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하고 지켜봐야 하는 경우의 수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월드컵 본선 2차전 무승 징크스도 이어졌습니다. 10회 연속
통산 11회 월드컵 본선에 오른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오늘까지 4무 7패를 기록 중입니다. 또 가나 국가대표팀과 역대 맞대결에서도 3승 4패로 열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월드컵에서 맞붙긴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그 전의 대결에서 3승 3패 기록하고 있었다가 오늘 가나에게 패하면서 역대 전적 3승 4패가 됐습니다. 피파 랭킹은 한국이 28위, 가나는 이번 본선에 참가한 32개국 중 가장 낮은 60위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인들이 온라인, 그 가운데서도 특히 모바일을 통해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의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년도보다 2.3%가 늘어난 9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 블랙 프라이데이 중 최대 규모로 9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당초 어도비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 총액이 전년도보다 1% 늘어난 9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루 전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이틀 연속 역대 최대 온라인 쇼핑 매출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전보다 일찍 시작된 할인 시즌에 이 쇼핑객 분산과 또 40여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할인율이 미국인들의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평균 할인율은 3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지난해 28%를 넘어서 팬데믹 직전인 2019년도 33%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최대 온라인 할인 이벤트 오늘 사이버먼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이버먼데이 또 세일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버먼데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CNBC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연말 쇼핑 시즌 할인 행사에 쇼핑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기범들이 이를 노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 보호기관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사기도 87%나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5%가 온라인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다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안업체 체크포인트 리서치는 명품백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는 가짜 웹사이트가 15,000개나 무려 한 번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크레딧 카드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훔치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짝퉁, 모조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기는 1월까지 계속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악의적인 온라인 상품 판매 웹사이트가 그 전달에 비교해 무려 178%가 증가해 일주일에 평균 5,300여 개가 만들어졌다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에도 각종 사기성 광고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시즌 온라인 쇼핑 시즌에는 믿는 사이트가 아니라 새로 보는 사이트 등은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실리콘밸리 지역에 구글이 9년 동안 준비한 새 사옥을 완공하고 최근에 직원들의 입주를 마쳤습니다. 구글이 직접 땅을 사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미래 사무공간의 기본 설계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구글 새 사옥은 서울 여의도공원 절반 정도 부지에 태양열 패널로 지붕을 덮은 스타디움 형태의 건물 2개가 중심입니다. 노출된 철골 구조 사이로 자연광이 들어오는 내부는 6층 높이지만 단 2개 층으로 만들었습니다. 1층은 다양한 주제로 자연 친화 공간을 만들어 회의실과 무료로 운영하는 카페와 식당 등을 배치했습니다. 휴식과 소통, 직원들의 창의성을 살리는 열린 공간입니다. You just want a little bit more creativity or you want a change of pace. You want something that's a little bit different. It's really nice to be able to go to those areas, have something that's a little bit fresh and new, and something that's going to inspire you to work a little bit better. 사무실은 전부 2층에 만들어 최대 4,000명이 쾌적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고정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일과 부서 인력 등 각종 목적에 따라 공간 배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전화를 받거나 화상회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 1인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So no longer having a
fixed way of thinking about buildings. How can we actually have a workplace that can evolve at the speed of business with their evolving needs? 또 다른 특징은 100년을 내다본 친환경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지붕에 설치된 9만 장의 태양열 패널과 외부 풍력 발전으로 필요한 전기의 90%를 확보할 수 있고 지열로 냉난방을 해결하며 빗물도 재활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샌게브리엘 밸리 엘몬테 지역 주택 최소 3채의 강도 침입 사건이 발생해 3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엘몬테 경찰국에 따르면 포틀렐로 에비뉴에 위치한 주택에 강도들이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단은 최소 3채 집을 무단 침입했고 범행 과정에서 3명의 피해자가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주말 연휴 LA 한인타운 일대에서는 차량 절도를 포함한 모두 20여 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LAPD의 범죄 보고 현황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당일인 지난 24일 목요일부터 토요일인 26일까지 LA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차량 절도가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차량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차량 내 물품 절도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빈집 털이와 절도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LA 경찰 당국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것을 겨냥해서 범죄자들이 빈집이나 차량 범죄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에게 올 연말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다시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어제 경비행기가 고압 전선과 출동해 그 여파로 일대에 정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 워싱턴 DC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빌리지에서 경비행기가 고압 전선에 충돌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일대 12만 가구 정전됐고 신호등 전원이 차단돼 인근 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 한정기간 일부 매장을 통해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널드 제공으로 11월 2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출근복 옷차림 보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지역의 낮 기온이 지난주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는 초겨울의 낮 기온을 기록하면서 한 주간 내내 평년견을 밑돌고 또 주말경에는 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은 오늘 하루 남가주 하늘에는 구름이 늘고 낮 기온은 60도 초중반에 그칩니다. 화요일인 내일과 수요일은 맑은 날씨를 회복하지만 낮 기온도 2솜다가량 오르고 하지만 여전히 예년견을 밑돌아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4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2도, 46도, 해안 지역은 62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오전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 52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한정기간 일부 매장을 통해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뉴,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워싱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두 번째 레인에 걸쳐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세븐스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사고 소식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익스프레스 레인에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승용차 전복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방향 위네카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사고가 빈번해지자 가까운 동맹들도 미국을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특별 주의를 당부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방송은 호주,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멕시코, 뉴질랜드, 일본 등 9개국 정부의 자국민 대상 여행 경보 단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들 국가가 미국행 관광객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모국에서라면 하지 않아도 됐을 예방 조치라도 미국에서는 취할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여행객들에게 총기 폭력,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테러 위협을 이유로 미국을 2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여행 경보는 전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주의가 필요한 여행지라는 뜻입니다. 2단계는 여행 시 경각심을 높여라라는 취지입니다. 일본은 미국 현지에서 총기 사고에 연루되는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요령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행 안내 홈페이지에 총기 범죄가 미국의 주요 안전 위협 요인이라며 총기 범죄 발생 시 방 안에 숨어 무거운 가구 등으로 출입기를 봉쇄하고 소리를 내지 말고 휴대전화도 무음으로 설정하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은 미국에서의 통상의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미국의 총기 사고 발생 위험이 자국보다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관광객이 연루되는 폭력 범죄, 총기 범죄는 드물다면서도 혼자서 특히 밤에 여행객이 적은 장소를 지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CNN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뉴올리언즈를 여행하다가 느닷없이 샷건에 위협당했다는 영국 여성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들으신 것처럼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이 반조동 소총 등 이른바 공격용 무기의 일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라는 것은 미국에서 자동 장전 등 반자동 기능을 갖춘 소총이나 이와 유사한 무기를 지칭합니다. 군용, 자동, 반자동 소총에서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민간에 판매되는 총기들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무기 일반 판매 금지 법안 추진에 찬성하는 이들은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법으로 이 같은 법이 시행됐을 때 총기 난사 범행이 급격히 줄은 바 있다고 법이 일몰된 후 다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이 600여 건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당일인 지난 24일 우리가 아직까지도 반자동 무기가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이른바 돌격 무기의 일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7월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공격형 무기 일반 판매 금지 조치를 부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상원 의석은 공화당과 같은 50석이고 이것은 상원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필요한 60석에 크게 미달한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들은 총기를 소지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류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적기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지역이 많습니다. 또 공화당 측은 총기 규제 추진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기 규제 법안이 현실화될 공산은 낮아 보입니다. 러시아에 수감 중인 여자 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와 시민권자 폴 훌렌의 석방을 미국과 러시아 정부가 별도 채널을 이용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엘리자베스 루드 주 러시아 미국 대리 대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루드 대리 대사는 미국이 검토를 위해 진지한 제안을 전달했지만 러시아 측으로부터 진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WNBA 피닉스 머큐리 소속으로 오프 시즌 동안 러시아 팀에서 활동하던 그라이너는 올 2월 휴가를 마치고 러시아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부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대마초 액상 카트리지를 잘못 가져왔다고 호소했지만 러시아 법원은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미 해병대원 출신의 기업 보안 책임자로 2020년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플러는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그가 누명을 썼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억류 미국인을 미국에서 복역 중인 러시아인 무기상 빅토르 부투 등과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장악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더 까다로운 검증 아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마이클 맥컬리 의원은 어제 ABC 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디스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백지 수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공화당은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방식으로 미국인들에게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변화될 가능성이 거론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다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단시간 내에 대규모로 전쟁 장면을 쓰면서도 서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소모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추수감사절 연휴의 마지막이었자 바이든 대통령이 80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80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미국 최초의 80대 대통령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됐습니다. 고령임에도 2년 뒤 대선에 다시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세대교체 바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도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20일 80번째 생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 상태를 묻는 기자들에게 자신은 50대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We're in great shape, and so I'm looking forward to celebrating my 58th birthday.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80대에 접어든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We reviewed all of his medical records that were made public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he's exhibiting a lo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uperagers. 하지만 느려진 걸음과 구분 등은 유권자들에게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AP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바이든 대통령이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한 정신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He's showing his age, and that raises the question in people's minds about whether it's just physical or whether there is mental decline as well. 76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2년 뒤 대선에 다시 나설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출마 여부를 내년 초 밝히겠다며 밀어놓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출마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40%의 낮은 지지도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간선거 이후 미국 민주당 지도부의 세대 교체 바람도 출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82살의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 80대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고 그 자리를 50대 신진들이 채울 예정입니다. 관록이냐 새바람이냐 선거 때면 떠오르는 화두가 미국의 다음 대선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좌했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대안으로 언급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26일 영국의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최근 주지사 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한 이 플로리다주 드샌티스 주지사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를 차세대 후보로 보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의 행동이 오래되고 지겨워졌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접근 방식, 정책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패배는 원하지 않는다며 중간 선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재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볼턴 전 보좌관은 공화당이 선거 승리를 원한다면 트럼프는 정답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에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언급하는 인사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 본격 진출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동차 부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시장 확대를 틈타 전기차 수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조립이 필요한 부품이 상대적으로 적고 후발주자로서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서구 자동차 메이커를 제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다는 게 중국 자동차 업계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수입 물량은 1억 대를 간신히 넘어선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3억 대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 비중은 아직 미미합니다. 아직 저도 한 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산 전기차 기준 미국 시장의 독보적 1위는 일본으로 50억 달러가 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2위, 중국은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서 아직 판매로는 10억 달러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산 전기차 식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예로 볼보의 자회사 폴스타가 양산 중인 폴스타 시리즈의 경우 스웨덴에서 디자인된 전기차지만 생산지는 중국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요건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글, 델타항공, IBM과 같은 기업들이 특정 직군 채용에서 학력 기준을 낮추면서 대학의 졸업장보다는 기술과 경험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현재 미국에서 대졸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채용 공고는 41%로 2019년도 46%보다 5%포인트 감소됐습니다. 먼저 IBM은 미국 내 일자리의 과반을 4년제 대학 졸업장 없이도 지원할 수 있게 개편했고 델타항공은 올해 초부터 조종사 신규 채용 시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디지털 마케팅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의 분야에서 대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수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외에 150개 기업이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주정부 역시 대졸 요건을 없애서 고졸자 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점 낮아지는 학력 장벽은 경직된 미국 노동시장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9월 현재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70만 건에 이르지만 실업자 수는 그 절반을 조금 넘는 58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만약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내가 대안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퇴출하면 이렇게 자체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리즈 휠러는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가는 로켓을 만들었는데 이 작고 우스꽝스러운 스마트폰 정도는 쉽게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트위터를 경영하게 된 일론 머스크가 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부과하는 최대 30%가량의 결제 수수료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긴장감이 형성된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와 주요 7개국 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열리게 되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산유국들의 연합체 오펙 플러스의 12월 회의에서 증상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국제유가는 중국 코로나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이달 들어 12% 이상 떨어졌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 12월 4일 회의를 개최하고 원유 증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12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하루 최대 50만 배럴의 증산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회의 다음 날에는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와 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도 취해질 예정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이 한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 소식 등 스포츠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지널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류,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숨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숨 많이 나죠. 못합니다. 아유, 새벽부터 일어나서 경기 지켜보셨던 분도 아주 답답하셨을 거예요. 많이 답답해요. 정말로 그렇게 많은 공격을 하고도 3대1로 패했다는 건 정말 진짜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갑니다. 결과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 스코어에 대해. 네.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안 소식 보신 정리해 분들은 주십시오. 무슨 말씀, 안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966년 대회부터 56년 동안요. 35회를 시도를 했어요. 오픈 플레이. 그러니까 롱 패스 말씀하시는 얘기 들어오는 건데 그 중에서 15번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최고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압도적인 그런 그 경기를 지배를 하고도 7번만 공격한 가나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수순 22번을 날렸어요. 수순 22번을 날렸는데 7번 공격한 가나에게 3골을 내주면서 패배로 말았습니다. 22번의 슛을 중에 2번 성공을 했고 가나는 7번 공격에 3골을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나의 역습과 결정력의 수비가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서 경기를 지배했지만 3대2로 경기를 내주면서 16강행이 이제는 거의 자력 진출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말씀가 있습니다. 경기는 잘했지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골이 말해주는 거죠. 아주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네. 제가 아주 답답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졌지만 잘 싸웠다예요. 스포츠는 경기. 네, 아니 졌으면 진 거지 뭐 잘 싸운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로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강인 선수를 처음부터 투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우리가 2골 먹고 나서 이강인 선수를 투입했잖아요. 그리고 2골을 집어넣었잖아요. 동점골이 만들면서 정말 역전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고 사실은 잠이 다시 벌떡 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결국은 멘토 용병들이 끝까지 아무튼 말이 많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포르투갈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요. 가나와 우루과이전 결과 등등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력으로 16강을 간다는 것은 일단 물 건너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시 뒤 11시 이제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경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H조 경기는 2차전까지 다 끝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경기 결과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3차전 경기 결과까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복잡한 상황에 어디만 국제대회만 나가면 이런 한국 축구는 경우의 수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경우의 수. 어제 저녁 7시에 방송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제발 경우의 수 좀 안 나오게 팍팍 좀 이겼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경우의 수가 나와서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거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싫어요. 일단
내일 다음 3차전에서 포르투갈 경기나 일단 이겨놓고 그 다음에 경기 수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그거 좀 허탈해서 이렇게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너무 좀 뒤통수 되게 뭘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잠시 뒤에 펼쳐지는 포르투갈이 좀 우루과이를 크게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르투갈이 우루과이 크게 이겨서요. 그냥 이제 2승이니까 여유 있게 우리 3차전에서 우리한테 한 서너 골 내주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경우의 따지다가 골 득실로 어떻게 16강 간다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못 전해드렸어요. 네, 같은 풋볼 하지만 미국에서 다른 풋볼 이 NFL 소식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게 참 걱정이요. 걱정이라기보다 램스가 지난번 슈퍼볼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램스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했는데 어저께 또 졌어요. 캔자스시티 캡스에 26대 10으로 어찌 보면 대패라고 볼 수가 있죠.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3승 8패밖에 안 됐고 물론 캔자스시티 캡스가 워낙 강팀이네요. 9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램스의 패배는 예견된 거지만 아무튼 챔피언으로서의 어떤 그 망신을 좀 당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승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꾸로 LA 차저스가 애리조나 카지노스에 25대 24로 아주 극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6승 5패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6경기 정도 남았는데 남은 경기에서 잘만 하면은 일단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애리조나는 4승 8패가 됐고 풋볼하고 이제 농구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LA 클리퍼스, 레이커스 전부 승리를 했어요, 어제. 레이커스는 어제 샌안토니오 스포츠에 143대 138로 승리를 했고요. 물론 이제 7승 11패밖에 안 됐고, 르브론 제임스가 39점씩이나 올리면서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에 114대 100으로 승리를 했는데, 12승 9패, 서브 컨퍼런스 7위. 근데 중요한 거는, 잘렌 스미스가 23점을 올렸지만,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했다. 이걸 좀 시사하는 바는 결국은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 한 명에 의지하는 그런 팀이 됐고 LA 클리퍼스는 나름대로 팀 플레이가 먹히고 있다 하는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캘리포니아 중산층에 대한 세금 환급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계속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질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거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들어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캘리포니아주는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돕기 위해 가솔린 가격 지원해주는 정책 실시하고 있고 한 가정당 최대 $1,050 리펀드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 법인인 아메리카 신한은행이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개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메리카 신한은행은 최근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FDIC와 합의했습니다. FDIC는 아메리카 신한은행에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내부 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런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FDIC는 지난 2017년도에도 아메리카 신한은행의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산 냉동 생굴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해 당국이 섭취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적어도 한 명이 설사와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13개 주에서 특정 한국산 냉동 생굴을 먹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라스베가스 한 레스토랑에서 서빙된 굴 섭취 관련 2건의 식중독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최소 1명이 이 사포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9명이 동일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굴을 먹고 동일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DA는 특히 임산부, 노약자, 면역력 취약계층 가운데 최근 생굴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이 의심되면 즉각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의 냉동 반각굴은 이 하프쉘 오이스터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의 대원 식품 제품으로 지난 2월 6일 제2구역에서 수확됐고 네바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 등 13개 주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대원 식품 측이 동일 구역에서 같은 날 수확된 냉동 반각굴, 냉동 굴 제품을 대량 리콜했다며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식당,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 문제의 반각굴 하프쉘 오이스터는 한국의 대원 식품 제품입니다. 아틀란타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한인회관 설치 여부를 토론하는 공청회에 다수의 한인이 참여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틀란타 한인회는 지난 26일 아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제2소녀상 설치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행사는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한인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두 번째를 건립되는 이 소녀상은 당초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한인회관을 설치해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여론 수렴 없이 건립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서 공청회 후에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류,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